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매주 정례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매주 묻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결과는 2주 만에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총선 참패 직후에 20% 초반대로 떨어진 또는 초중반대로 떨어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을까? 과연 반등했을까? 아니면 그냥 보합 상태일까? 아니면 더 폭락했을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는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애초부터 윤석열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당, 개혁신당 지지층, 이 모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기준으로 총선 참패 직후에 4월 3주차에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23%. 근데 그 다음 주 4월 4주차에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월 1주차에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그 5월 2주차에 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또 24%. 그리고 지난주인 5월 3주차에는 여론조사가 없었고, 이번에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또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총선 참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하겠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바람과 희망과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보들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들을 계속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인선안을 계속 언론에다 흘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보기를 했다 그럴까, 눈치 보기를 했다 그럴까,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지지층의 물론 지지율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지지층의 기존의 그런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우파 또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으로 결집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4%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깨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2016년 10월 3주차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2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터져도 그 지지층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또는 3주가 지났을 때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20% 중후반이었던 게 한 2주, 3주 지나니까 어떻게 빠졌냐면 4%를 기록했습니다. 4%.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라고 해서 안도하거나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총선 참패 직후로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4월 10일이고 오늘이 5월 24일이기 때문에 50일도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조금 더 버티면 2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지지율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 어떤 짓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하더라도 이 보수 또는 우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첫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도 잘 보내지 않고, 과거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결집할 일도 없고, 윤석열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치적 악재가 터졌을 때는 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 어떤 걸 했습니까? 아니, 가장 상징적인 거는 국무총리의 박영선이라는 천안한 음모론자를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는 식으로, 그걸 언론 매체,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의 실에 또는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 또는 대통령, 이렇게 언급되는 이들이 다 다른데, 어쨌든 그 자체에서 이 박영선 국무총리라는 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걸 언론에 흘렸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흘리니까 언론 매체에서 기사를 쓰지 언론에 안 올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걸 기자들이 압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기사를 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무슨 대통령실의 어떤 말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런 국무총리와 같은 그것도 국무총리를 쓰는데 박영선과 같은 사람을 쓴다고 할 때는 그거 안 믿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그 정도의 얘기를 쓸 때는 대통령실에서 웬만한 직책을 가진 사람 얘기를 듣고서는 쓸 수가 없는 얘기다. 그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영선이라는 천안함 음모론자 그리고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계속 일해왔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호평했던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더 앞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정철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했던 양정철 이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이렇게 배후에서 암약했던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옆에 두고 비서실장으로 쓴다. 자기들 참모의 수장으로 쓴다. 이게 말이 되는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를 이 윤석열 지지층을 배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과연 누가 냈을까? 여러분들 아마 익히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정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런 윤석열 지지층의 기대와 바람과 그런 것들과 전혀 거리가 먼 행보들이 계속되는데 이재명과의 회동 나는 그동안 이재명을 만나고 싶었는데 참모들과 강성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런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배신이다. 배신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면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집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다가 스스로 먼저 다 제거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다. 아니 이쯤 됐으면 그래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23%, 24%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이재명과의 회동 이런 걸 준비하면서 소위 함성득 이명백의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함성득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 메시지들이 과연 허튼 소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 이후의 과정을 보면 마냥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너무나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민정수석 그거 괜히 했다가 이런 사정기관 검찰과 경찰 이런 걸 통제 장악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난 민정수석 안 한다. 대선 공약 냈지만 갑자기 검찰총장이 김건희 관련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수 그거 수사 철저하게 해라. 전담팀 구성해라 라고 지시했더니 그 다음 주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이 이념과 무관하게 소위 말하는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이 국민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거를 별다른 이런 고심 없이 뭐 이렇게 강행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태도는 바뀌지 않았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그 지지율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이거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의별 언행을 다 해도 별의별 정치 행보를 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다. 요지부동이다. 근데 또 이런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지지율이 안 떨어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묻지마, 맹목적 지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조차도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서 이 배우자 문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입니다. 그리고 뭐 지역별 이거 굳이 뭐 봐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다 안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뭐 거의 대략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이 3대 7 내지는 뭐 2.5대 6.5 뭐 이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은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여기도 상대적으로 한 평균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그리고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한번 돌이켜보면 과연 여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이 지금과 같이 또는 총선 참패 직후에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도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총선 직전에도 좋지 않았고 총선 직후에도 좋지 않았고 지금도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과연 그쪽에서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영남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영남이라는 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런 걸 말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현재 긍정평가가 29밖에 안 됩니다. 부정평가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보다 그 비율이 약간 못 미치고 그럴 뿐 상당히 여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남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영남이 또는 윤석열 정권의 텃밭이다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잘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지지율을 얘기할 때는 영남은 텃밭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또 심각한 상황은 이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제가 훨씬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냐면 15%포인트 차이로 부정응답 비율이 높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3%, 잘하고 있다가 38%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총선 참패 직후에는 더 심각했고 이거는 그나마도 호전된 거지만 이 텃밭이라고 쓰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렇게 민심이 반등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 굳이 연령별 그런 지지율 현황 봐서야 되겠습니까? 연령별도 정말 심각한 게 10대에서 60대까지는 부정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뭐냐면 그 수치 잠깐만 읊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긍정 여론만 살피겠습니다. 긍정 16, 30대 15, 40대 14, 50대 16, 60대 41 이렇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만 읊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71, 30대 71, 40대 79, 50대 82. 여러분들 60대는 아까 제가 긍정평가 비율이 4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평가 비율이 51입니다. 5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전 총선 직전만 해도 60대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9 이랬습니다.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아주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한 상황을 보였는데 지금은 60대에서조차 10%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총선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7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잘한다가 65, 못한다가 27이었습니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70대조차도 잘한다 43, 못한다 43. 동률입니다.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는 또는 국민의힘 정권을 떠받치던 영남조차도 그 중에서 부울경이
이탈을 했다.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부정평가가 더 훨씬 높다. 그리고 심지어는 60대도 이제 윤석열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갔고 70대 이상만 남아있는데 그 70대 이상조차도 43대 43으로 엇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대체 왜 지지하느냐, 그리고 왜 지지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 외교 10일, 의대 정원 확대 10일,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모름, 응답 거절 35%입니다. 35%.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언제적 거냐면 2022년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9%였습니다. 29%.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소위 말하는 이태원 압사 사고 그로부터 3주 뒤에 2주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태원 압사 사고도 있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모름, 응답, 그러니까 이게 분포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근데 모름, 응답, 거절이 지금은 35인데 이때 당시에는 18%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도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 모름, 응답, 거절 15%, 긍정수행평가 이유 1위가 외교 42%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23년 11월 4주차, 이때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실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떨어졌다가 이 11월 4주차에는 33%로 소폭 올랐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때도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후 외교 40%, 모름, 응답, 거절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그 비율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게 2024년 총선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3월 4주차 결과를 봤더니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 의대 정원 확대 22, 외교 8, 결단력 추진력 뚝심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름, 응답, 거절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은 아닙니다만 이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지할 구석을 별로 찾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지는 해야 되겠다. 근데 지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이 모름, 응답, 거절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윤석열 국정수행 평가 이후, 긍정평가 이후 외교 11, 의대 정원 확대 11 이런 건데 나머지는 뭐 다 4, 3, 2, 1% 이 정도인데 모름, 응답, 거절이 35%를 기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국정수행 그 운영 상황을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독단적이네, 일방적이네, 강압적이네, 이런 거 매번 나왔습니다만 그 비율 자체가 점점 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상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뭐 그 비율로 따지면은 공동 5위입니다. 공동 4위입니다. 4위.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총선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1월달 이태원 압사 사고 3주 뒤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디올백 수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최재형이가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던 때인가, 얼추 그 시기는 비슷한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걸로 봐서는 그 아마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5월달 이때 김건희 여사 행보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그 사람들의 응답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압사 사고 3주 뒤에 치러진 그쪽에서도 김건희 여사 행보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1%였거나 또는 아예 없었던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현재 5%로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경제민생 물가 14, 소통 미음 10, 독단적 일방적 8, 거부권 행사 7, 외교 5,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옵니다. 그 밖에 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런 호불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그런 호불호 이런 것들은 아주 이거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자질이 없다, 무능하다, 또는 통치 능력이 부족하다, 협치 이런 의지가 없다,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조차도 뭐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비판을 할 때 총선 참패 요인으로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 제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공정하지 않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1% 내지 2% 이 정도밖에 차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5%나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 박영선, 양정철을 쓰려고 했던 거,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야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이재명을 만나고 또 연일 오찬에 만찬 거듭하면서 무슨 뭐 자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느니 무슨 자기가 당의 호위 문산이 어쩌니 저쩌니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자들이 무슨 대통령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건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호통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을 이제는 진짜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은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 이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실 뭐 출입기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김치찌개를 하고 고기를 구워주고 계란말이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지금은 직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칼럼니스트인가? 예, 김순덕 기자가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그 칼럼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썼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무슨 김치찌개 못 얻어먹어서 안달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 구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란말이 이쁘게 만들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김치찌개를 안 먹여주느냐, 왜 계란말이 안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찬에 만찬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왜 식사 소통을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은 반등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직구 금지 논란 이런 거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강행 시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 언급한 내용 그리고 또는 국정 최고 총괄기구인 대통령실에서 우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고
역시 이 윤석열 정부는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인식이 더 공고해지고 이 김건희 리스크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걸 갖다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 윤석열 정권을 공격한다,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